안녕하세요, 현대우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맞이하여 트렌드 둘러보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하이브랜드 컬렉션으로 알아보는 2021년 SS 시간입니다. 컬렉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고 제가 소개해드린 어플 하나만 설치하시고 쭉 둘러보신다면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들의 21SS 컬렉션을 쉽고 한눈에 확인 가능하니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에서 확인 가능한 루이비통이나 지센더 발렌시아가 르메르 등등 여러 브랜드를 함께 보시면서 현재 가장 큰 화제거리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2021년 트렌드를 같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흔히 런웨이라고 불리는 그런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패션에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컬렉션을 즉 쇼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이제 크게 관심 없었던 분들에게는 꼭 한번 이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는데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쭉 훑어보시듯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이제 세계 각국 브랜드들의 2021년 SS 컬렉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구 컬렉션이라는 어플인데요. 한번 받아보셔서 천천히 쭉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인 이제 브랜드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져와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큰 특징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혹은 애국심이라고 불리는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지난해 전 세계인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패션의 연관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가 이제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세계 인류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겠는데요. 원래 이런 패션이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적인 문화로 여러 나라들의 교류와 그런 화합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패션 문화였는데요. 작년에는 교류와 화합은커녕 이 자신의 나라 혹은 작게는 이제 자신의 도시를 지키는 것에 혼신을 기울였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걸어 잠궈왔던 그런 한 해라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2020년에 그치지 않고 올해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사태에서 국가 간에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국가를 지키려고 그를 애써왔던 지금도 또 그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또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자국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들을 이제 뉴스 등을 통해서 기사로 이제 보도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패션이라는 문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글로벌적인 행보와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패션이라는 것이 매년 컬렉션이라는 쇼를 통해 이제 타국의 모습을 자신의 브랜드에 드러낸다든지 혹은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국의 브랜드에 스며들게 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패션이라는 것의 이제 문화를 통한 글로벌한 교류를 펼쳐온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패션을 통해 이제 각국의 글로벌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만 예전 같으면 이제 지진 혹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이제 여러 특정 국가들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보낸다든지 이제 패션 업계에서도 자선 전시회를 연다든지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이제 통해 모금 운동을 벌여서 이제 글로벌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로 다 같이 이겨내자 하며 이제 패션계에서도 서로 발벗고 도움을 나서기도 했던 지난 과거였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국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글로벌리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제 자국의 건강과 그런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국가 간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또 아닌 상황까지 돼버렸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패션 즉 이번 컬렉션에서도 큰 가치관의 하나로 작용되어 이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루이비통의 이제 이번 컬렉션을 보시면 주제가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자국의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중국을 거쳐 일본에서도 쇼를 펼치는 그런 큰 형태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즐긴다는 매우 글로벌한 컨셉이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런 여행이라는 테마가 전 세계적인 이러한 현실에 대비해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 어디든 갈 수 없지만 흔히 말해 대리만족의 느낌으로 다가와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는데요. 즉 문화라는 것이 현실의 이제 상호보완 관계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패션이라는 것이 본인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느껴져서 이제 다소 늘어지는 그런 현실이더라도 기분 전환으로 가볍게 그런 오랜만에 이제 밝은 옷을 사본다든지 새로운 코디에 도전해보면서 좀 텐션을 올려서 본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패션의 매력이기도 하다 보니 이런 다소 비관적이고 활기도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더 우울한 노래를 듣는다든지 기존에 있던 그런 칙칙한 옷을 이제 반복해서 입는다든지 해서 괜히 더 힘이 나지 않고 더 침체되는 것이 없지 않다 보니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혹은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이겨내보고자 힘을 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문화라는 것이 이제 현실과 이제 상호보완 관계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서로를 지탱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제 여러 문화들도 마찬가지로 패션은 더욱더 그러한 것에 더 흥미를 가지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라면 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컬렉션에서도 그러한 것이 몇몇 곳에서 보이고 그게 바로 여행을 컨셉으로 한 이제 억눌린 우리의 현실에 대한 대리만족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루이비통 컬렉션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죠. 거기에서 이제 경향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색감이 이번 컬렉션은 매우 컬러풀하고 엄청 눈에 띄는 그런 최대한 많은 컬러를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밝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최대한 화사하게 표현해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지금의 현실의 전 세계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게 상호 보완적으로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디자이너의 그런 자국의 아프리카 출신들의 예전부터 밝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제 내셔널리즘과 연결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모노그램의 디자인의 이제 러스트 컬러를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노그램이라고 해서 루이비통이 이제 100년 넘게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문양을 나타내는데요.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 자신만의 컬러인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러스트 컬러를 사용한 것이 꽤나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랙과 브라운 두 컬러로 오랜 기간 사용해온 문양에 이 새로운 컬러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번 기회에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아이콘적인 색감을 브랜드 전통 패턴에 적용시켜 자신의 출신국인 아프리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셔널리즘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100년 넘게 지켜온 전통적인 루이비통의 그런 모노그램 문양에 이 새로운 이런 파격적인 컬러를 넣는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혹은 그 이상의 시도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모노톤의 기본 베이스에 켄트 클로즈라고 해서 이 아프리카 가나의 남성들의 착용한 고대 문양의 그런 염색 직물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베이스로 한 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루이비통 컬렉션 중에서 꽤나 독특하다고 불리며 손꼽히는 이번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자이너인 그런 버질 아블로가 이제 자신의 국가인 그리고 자신의 대륙인 아프리카를 표현하고 그리고 가나의 기술력을 이번 룩에서 표현하면서 상당히 내셔널리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흐름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유럽가나 혹은 프랑스가 이제 일본 혹은 아시아의 문화를 가져와서 자신의 브랜드에 흡수시켜서 작품을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이제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르메르가 만든 자신의 브랜드 르메르의 경우 예전에 이제 중국의 그런 티베트나 그런 아시아권의 문화를 가져와서 이 자신의 또 브랜드 그런 작품에 스며들게 해서 컬렉션을 만들어 냈었던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디올인데요. 2018년부터 디올을 맡게 된 킴 존스는 아시아 쪽 특히나 일본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현재 프라그먼트를 지배하고 있는 후지와라 히로시 등 그런 도쿄 베이스로 한 디자인에 큰 흥미를 가진 인물로 유명한데요. 션 스투시나 에어조던과의 콜라보 아니면 그런 도쿄의 그런 스트릿 패션과 문화 혹은 히로시의 접근 방식을 디올에 접목시켜서 지금까지 새로운 가치관을 전개해왔던 디자이너였는데요. 물론 이전에 그런 루이비통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컬렉션에서 그와 함께 작업한 예술가는
오스트리아 빈에 기반을 둔 가나 출신으로 대담하고 그런 몸짓으로 표현된 흑인의 피사체 초상화로 잘 알려진 아모아코 보아포라는 인물입니다. 킴 존스도 사실은 그 영국 태생이지만 어린 시절 여행의 연속이었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지질학자인 아버지 덕분에 그런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그런 가나 등 아프리카에서 엄청 오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는 이제 아프리카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정도로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콜렉션에서 그런 아프리카 문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나 출신의 아티스트와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번 콜렉션 특이한 것이 이제 전 모델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우연인지 아니면 기획된 것인지까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킴 존스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까지 루이비통 디렉터 시절부터 수많은 콜라보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성을 잘 표현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새롭게 또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이번 콜렉션은 무엇 때문인지 그런 다양성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제 전 룩에서 흑인을 내세운 것이 약간 흑백 차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런 것 또한 내셔널리즘의 느낌을 풍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소년기를 보낸 국가인 아프리카를 높게 사서 거기다가 콜렉션에서 가나 출신 아티스트까지 합류시켜서 힘을 싣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의식하여서 표현한 테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쿄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요시오 쿠보 콜렉션이 파리에서도 발표되었는데요. 딱 보시면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일본 문화 그 자체가 그 타이틀인 그대로 일본의 문화를 테마로 하여 본인의 나라를 지키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타국으로부터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기존의 글로벌리즘은 조금 내려가고 내셔널리즘이 상승하는 그런 당연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패션과 여러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번 컬렉션에도 눈에 띄게 발견되는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만 보았을 때 이제 기존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느낌을 풍기거나 그런 변화가 보이고 있는 컬렉션이었다는 얘기여서 모두 다 그런 방금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각 브랜드의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그런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계속해서 컬렉션 관련 내용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